네,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 최민영입니다. 저는 지금 특히나 또 이제 디자인진흥원과 산업부에서 도움을 주셔서 디자인 교육의 좀 변화죠. 융합디자인 대학 육성 사업 통해서 융합디자인 전공 과정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전하진 의원님, 그리고 정만기 실장님, 이태영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학문적 내용보다는 일단 우리가 디자인 융합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짧게나마 정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융합을 생각하면 아마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감성적인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서 그 부가가치가 상승하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못입니다. 저거는 벽에 옷을 걸 수 있는 아마도 못을 박아서 거기에 모자를 걸기도 하고 옷을 걸기도 할 텐데, 그런 어떤 제품이 100배의 부가가치를 가지는 그런 제품으로 변모하는, 그러니까 디자인이 가지는 어떤 산업의 어떤 부가가치 유발 개수가 제조업의 3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3배가 아니라 실제로 100배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결국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디자인 융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과 생산과 마케팅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의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하는, 예를 들면 기존의 사과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면 1,000원 주고 팔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치를 더해서 진짜로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제품으로 변모하는 그러한 어떤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디자인 융합되는 첫 번째, 요즘에 1.0, 2.0, 3.0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디자인 융합의 1단계,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그릇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실제로 씨푸드를 먹고 즐기고 할 때 그 감성, 여러분들이 아마 회를 먹거나 씨푸드를 먹을 때 어디서 제일 먹을 때 맛있냐고 제가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대답은 단 한 가지였어요. 첫 번째, 바닷가에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바닷가보다 더 맛있는 곳은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요즘에 정글의 법칙 나오죠. 배 타고 나가서 실제로 거기도 바로 잡아서 별거 아닌 거지만 라면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다.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릇이라는 어떤 디자인을 새로 만들고요. 이것들이 실제로 유통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시푸드 레스토랑이나 이런데 저러한 그릇 디자인을 담아서 실제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디자인 융합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이 과거의 스타일링 중심의 디자인에서 좀 변모를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제품이 쓰이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팩이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융합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디자인과 융합시킬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아직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약 40%에서 50% 정도 기업이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지만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17% 이하의 중소기업만이 디자인의 가치를 알고 그것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융합에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이 프로세스상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디자인 융합의 어떤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신제품들, 혁신 제품들이 나오게 됐죠. 우리 아이리버에서 판매되고 있는 MP3 플레이어나 애플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우리 삼성이나 LG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아마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를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신제품화 시키는 그런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UX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로그인하는 위치를 살짝 변경함으로써 신규 회원이 25%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디자인 사례라든지요. 혹은 기존에 굉장히 혼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웹사이트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실제로 저 웹사이트의 활용률이 25%에서 40% 이상 증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효과라든지,
단순히 우리 심미적으로 예쁘게 만든다는 게 예쁘네 라는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하는데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어떤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저게 어떤 디자인 융합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리모컨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리모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TV를 어떻게 쉽게 사용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저기 나와 있는 원빈 사진이죠. 우리가 과연 TV를 저런 모습으로 조작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부분 소파에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리모컨을 조작하고 TV를 조작하고 싶은데 TV는 항상 제가 똑바로 앉아서 좌우 위아래 이렇게 조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사용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디자인 융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프로슈머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일찍이 이야기했었고요. 제가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와 영화 보기 약속을 했어요. 영화 보기로 약속을 하고 친구랑 영화를 봐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버스를 타고 영화관으로 가는데 지갑을 꺼내서 버스 카드를 찍으려고 하다가 10,000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잊어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친구와 만나서 영화를 볼까요? 안 볼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떨어뜨린 게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 영화 티켓이었다면 과연 영화를 볼까요? 안 볼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 대다수의 사람이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때 동일한 어떤 10,000원이라는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치는 동일한 가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진짜로 요구하고 중요시하게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경험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영역들이 실제로 생겨나가게 됩니다. 제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혹은 녹음기 과거에 저렇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지금 보면 저런 어떤 제품 변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형상을 가지고 있던 어떤 가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집에 가장 중요했던 저런 제품들이 실제로 그냥 평면에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그런 제품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즐겨 다니면서 음악을 듣던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 가장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는 소니의 워크맨이었는데 저런 제품이 저런 저기 폰인지 아니면 PC인지 알 수 없는 저런 제품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차원에서 과거의 기능이나 어떤 품질을 주로 생각했던 영역 그것들이 사람의 어떤 약간의 감성을 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던 어떤 그런 시절에서 더 넘어서서 새로운 경험이나 감동을 창출하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따가 의료 서비스 디자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술,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을 논하던 시절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진짜로 내가 어떤 서비스와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보상을 받고 나오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마 의료 서비스 디자인은 조금 있다가 우리 이경희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제가 이제 저런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디자인의 역할 보다 보면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위라고 하는 어떤 게임기인데요. 저 제품을 통해서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게임이라는 요소를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변화시킨 최초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주로 오락실 굉장히 불건전하고 거기서 누가 저를 아는 체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돈을 뺏기거나 아니면 선생님이거나 그래서 안 좋은 경험을 유발하는 집에서 게임을 한다고 하면 문을 잠그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게임의 어떤 그런 역할을 길거리로 누구나 쉽게 편하게 게임을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즐기는 저런 게임으로 변화시킨 어떤 위라고 하는 저런 혁신적인 제품. 저는 아마 경험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 제품에 의해서 타격을 받은 제품이 소니도 아니고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니고요. 실제로 나이키나 아디다스라고 하는 저런 스포츠와 관련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농구를 해야 되는데 농구를 하지 않고 실제로 게임기를 사다 보니 저런 어떤 나이키라든지 저런 어떤 제품들의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나이키가 변모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존의 디지털 기기와 연동돼서 건강을 지켜주는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나이키의 피어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펼쳐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변화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에 맞추어서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디자인의 역할이 두 개의 다른 기술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과거에는 디자인이 어떤 한 제품에 결합되는 그런 디자인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어떤 기술 분야, 이종의 분야들이 하나로 묶여야지 새로운 기술이 되고 새로운 제품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묶어주는 역할. 물론 가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프로젝트 사례다 보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은 거죠. 두 기술을 연결해주는 역할. 실제로 우리 프라다 에피센터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본다면요. 건축,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혹은 패션과 관련된 유통 분야 다 엮여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지만 그 중에 아이디오라고 하는 이 디자인 회사가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래서 실제로 저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례가 바로 결국 패션 매장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핵심 니즈에 맞춰서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거울인데요. 이 거울에 자기의 모습이 펼쳐져요. 근데 유일한 단점은 자기 뒷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데 착안해서 자기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실제로 자기 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한 바퀴 돌고 나면 4초 후에 자기 모습이 보이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뭐 건축의 화려한 모습도 있지만 저런 어떤 아이디어가 했던 저런 역할을 가지고 저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 거울은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결합된 이 모습에 우리 디자인 쪽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 않습니다. 저런 어떤 차원, 저게 아마도 우리가 현재 우리가 디자인 융합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학자들이 사용자 경험이란 차원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표면만 디자인하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사람들의 니즈와 기업의 어떤 목표, 그리고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스코프를 가지고 디자인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많이 기여를 했던 곳이 바로 아이디오라는 회사고, 이 아이디어가 결국 사람의 가치를 찾는데 굉장히 디자이너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디자인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일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하면 그냥 스케치를 한다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자 조사, 분석, 사용자의 가치의 탐구, 이 가치의 재배열까지 굉장히 많은 리서치와 조사,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용자를 만나게 됩니다. 즉, 사람의 가치를 뽑는 거는 단순히 한 명의 사용자를 만나는 것부터 전체 사용자를 만나는 데까지 우리가 정말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를 탐색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제가 진행했던 다양한 사례들에서 만났던 사람들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제로 데이터, 삼성 핸드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우리 불법 다운로드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영화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개인들을 만나서 실제로 다양한 사례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통해서 현재 4G 폰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니즈들을 탐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조사하는데 제가 이 사례만 좀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사람들을 조사하니까 이게 실제로 스팀 다리미인데요. 사람들이 이 스팀 다리미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어떻게 알까? 굉장히 위험하게도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저건 뭐냐면 사람들이 온도를 측정할 때는 손을 갖다 댄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 스팀 다리미의 간단한 융합은 아마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스팀이 나오면 여기에 불이 하나 켜져서 스팀이 나온다는 걸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디자인. 그런데 실제로 디자이너의 융합의 어떤 가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온도계예요. 뭐냐? 사람의 손이라는 것이 결국
온도를 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온도를 잴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머리 위에 손 올려서 온도를 재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개선과 수정만이 가능한 그런 어떤 가치에서 전혀 다른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디자인의 역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현재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마지막에 조금 하려고 합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드디어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변곡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이 기술을 사람이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신기술이 적용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시계입니다. 무한히 작동하는 시계. 화분 장식품처럼 올려놓고 사용하는. 그런데 여기 사용되는 기술은 갈바닉 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1890년대 후반에 화학 쪽에서 만들어진 어떤 액체 전도 현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제품이고요. 최근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품인데요. 이거는 뭘 것 같으세요? 네. 저 앞에도 스피커가 있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스피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펠티의 이펙트라고 하는 말 그대로 두 개의 금속을 놨을 때 열에 의해서 전기가 저절로 생성되게 되는데 촛불을 켜놓으면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금속이 있어서. 이것도 1890년대에 발견된 재료, 기술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술을 신기술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기술들이 너무나 많고, 이러한 가치를 찾는 게 결국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무드 있게 촛불 하나 켜놓고 음악을 우아하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의 정말 근본적인 가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생이 했던 건데요. 우리가 스피커 이어폰 같은 거 이야기하면 뭐 음향이 어떻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꽃 모양의 이어폰, 그래서 우리가 벚꽃 귀에다 꽂고 다니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을 하나 귀에다 딱 꽂는 듯한 그런 느낌 가지고, 실제로 저 제품이 아이사운드라고 하는 회사에 굉장히 큰 감명을 줘서 그 이후로 그 회사에서 만든 이어폰은 어떤 이어폰으로 변화했느냐, 귀에다가 캔디도 꽂고 사과도 꽂고 하는 패셔너블한 이어폰으로 변화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제품의 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디자인, 다음 단계의 디자인 융합을 이야기한다면 뭐냐? 결국 융합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출발점은 사람들이 원하는 디자이러비티부터 출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엔지니어적으로 어떻게 피저빌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기존의 상품 영역에서 이것들이 서비스나 경험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것이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가지는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의 기술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 디자인, 브랜드,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부터 전략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프로덕트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파이낸스나 서포트, 네트워크까지 확장되는 저런 어떤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중점을 가져야 되는 게 결국 디자인의 역할을 볼 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로 CES조에서 호평을 받았던 마더라고 하는 IoT 허브 어떤 제품이죠. 그래서 많은 제품들의 이러한 태그들을 달아서 이 마더라고 하는 메인 서브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날씨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건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저러한 제품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결국 디자인과 기술의 제대로 된 융합. TV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TV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TV가 다양한 제품들과 연계가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품뿐만이 아니라 TV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들이 교육, 의료, 정부, 은행, 업무, 쇼핑, 기부까지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술로서의 디자인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었죠. 겉의 모양을 바꾸는 거. 2.0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매개자.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간단한 손을 말리는 에어프라이어를 만들려고 하던 것이 그 기술이 어느 순간 팬이 없는 선풍기란 혁신적인 제품이 되는 두 기술을 결합시키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디자인이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편곡자로서의 디자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술을 단순히 융합시키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주머니에 필요한 기술을 담을 수 있는 역할, 소비자의 가치를 설정을 하고요. 이 가치를 구현하고 제품화시킬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역할, 주머니로서, 매개자로서 혹은 편곡자로서의 그런 디자인 역할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디자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디자인이 너무 앞서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저 디자인은 아마 좀 더 큰 개념의 디자인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이게 디자인 융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술적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디자인적 이노베이션이 있고 마켓 쪽의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노베이션이 되려면 결국 이러한 것들을 소비자 관점에서 디자인이 가미되면서 변화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좌측에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거를 보면 저게 디자인 과제인지 혹은 기술의 과제인지 알 수가 없죠. 디자인이 약 20% 정도 참여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플렉서블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 헬스 밴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혹은 고급감, 뭐 다양한 저런 부분에서 디자인이 같이 결합돼서 프로젝트 초기부터 같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들어낸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명함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국의 회사들도 있고요. 이케아는 플랫폼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죠. 이제 가구 디자인 회사가 아니라 저거는 집안의 환경을 만들어내주고 시뮬레이션 해주는 저런 어떤 서비스 회사로 변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어떤 문화 상품과 관련된 사이트인데요. 미라클 코리아라고 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들을 캐릭터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디자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퍼키라고 하는 이 컨센트 제품이 지금 현재 5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원래 퍼키는 50만 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2만 개, 많아야 5만 개 정도의 제품을 팔려고 했지만 실제로 어떤 저런 아이디어가 결합되는 플랫폼이든지 50만 개가 팔려 있고요.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회사일 겁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즘 떠돌고 있는 규모입니다. 논문의 완성 과정.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논문 디자인을 하고 만들었지만 초록은 이렇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논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저걸 예뻐하는데, 저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디자이너의 역할은 두 가지 기술들을 융합해서 하나의 그릇으로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결국 우리가 뭐 미인의 얼굴 만드는 것처럼 대대로 된 국문 초록과 똑같은 논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할, 디자이너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몸통이나 머리에 큰 힘을 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꼬리에 80%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플랫폼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니즈나 가치가 중요한데 롱테일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메인 바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파생되고 있는 틈새 상품. 그러면 틈새 상품을 만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사람들의 가치를 찾아서 틈새 상품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고요. 그게 아마도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융합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드 코크라는 사람이 우리가 액션, 실행이 없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액션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디자인이 없이는 그 기술의 실행은 실제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개회사에 말씀해 주셨지만 코카콜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기를 쓰지 않는 냉장고예요. 위에
풀들, 화분들을 심어서 기와 열에 의해서 전기가 없는 아프리카에서 시원한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디자인과 마케터가 같이 모여서 코카콜라를 홍보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냉장고를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보다 물론 30년 앞서서 물론 우리 그 많은 사례로 일부를 위한 디자인에서 사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죠. 제대로 된 기술에 융합을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열심히 참가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영이었습니다.